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디프레임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손과 목소리로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선생님 얼굴 못 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수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즐거운 보디프레임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재료를 보면은 알다시피 그냥 이제는 우리가 집에 이제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도 한번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꾸며보고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까 생각해봐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냥 가장 쉬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더 꾸밀 수 있는 작은 아기자기한 비행기를 만들어 보려고 선생님이 그냥 준비를 좀 했어요. 연결봉으로는 3cm, 그 다음에 5cm 한 개 있고요. 6cm랑 7cm,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는 2cm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데 선생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싹둑 3cm를 반 잘랐어요. 그래서 1.5cm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2cm가 있으면은 2cm로 하면 되고, 선생님처럼 3cm밖에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잘라주면 돼요. 그 대신 가위 사용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히. 자,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비행기에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비행기의 최초 개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있겠지요. 미국의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수리공 자전거 가게를 운영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만질 줄 알고 그러는 형제였는데, 자전거는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는 것일까? 아예 자전거 바퀴, 핸들, 페달, 체인 모든 부품들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렇게 해서 이 라이트 형제는 두 손으로 자전거의 원리를 터득하고 수리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한 과학자인데,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과학자가 박쥐 날개 모양의 글라이더를 한 2000번 넘게 비행을 하다가 돌풍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신문을 보고 떠오른 어린 시절의 장난감이었던 라이트 형제가 항상 지어줬던 장난감 이름 중에 하나가 박쥐였어요. 라이트 형제는 그 갖고 놀던 박쥐 1호가 부서지면 또 박쥐 2호를 만들고, 박쥐 2호가 부서지면 또 박쥐 3호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어린 기억을 떠올리고서는 라이트 형제가 그래, 그럼 우리가 진짜 하늘에 나는 박쥐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낮에는 자전거를 만들고 밤에는 수학하고 물리학하고 뭐 항공학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과연 비행기는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는 것일까? 이것은 이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물리학적 법칙, 수학적 공식에 적혀 있는 책이 아니라, 이들은 뭐를 원래 만들었다 그랬죠? 자전거를 만들었다 그랬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냈어요. 왜? 우리도 자전거 탈 때 중심을 일단은 잡아야 되잖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자전거가 비틀거리면 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비틀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비틀거리면 핸들을 왼쪽으로 비틀거려야 되고, 그러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은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라이트 형제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었던 그 글라이더가 몇 초를 날았을까요? 막 이제 우리 이제 이 글라이더 만들었으니까 진짜 하늘을 띄워볼게요. 막 장난 아니겠죠. 사람들 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그 글라이더 뭐 처음 탄생한 그 박쥐 플라이어를, 자, 우리가 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막 이렇게 초대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비행기의 무게만 해도 275kg 정도? 그거를 이렇게 끌고서는 막 모래 언덕에 이렇게 막 가갖고 이제 비행기를 3, 2, 1, 고 해갖고 딱 날렸는데, 그것이 바로 1903년도 12월 17일 날 첫 번째 플라이어호가 날기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하늘을 날았던 시간은 13초, 거리는 거의 한 30 몇 미터 정도? 13초에서 한 36미터 정도 거리밖에는 날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막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한 거의 1분 가까이 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 라이트 형제의 이런 발상, 그리고 노력들로 해서 우리가 인류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라는 플라이어호를 알게 되었고, 과학자의 머릿속이 아니라 자전거 수리공이었다는 거, 손에서 이 놀라운 비행기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이 라이트 형제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 라이트 형제가 그래서 비행기의 최초의 개척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비행기 하면은 또 비교 대상이 있죠. 우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어요.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 엔진의 힘으로 앞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리콥터는 어때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제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거죠. 하늘은 날지만 같은 공통점은 하늘에 나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거.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날개에 달린 엔진의 힘으로 쭉 날아가는 건데, 헬리콥터는 어때요? 프로펠러가 제자리에 있다가 계속 돌아가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비행기가 이륙도 하고 착륙도 할 때 비행기는 앞으로 가니, 이게 수직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수직. 앞으로 가니까. 그리고 그 대신 헬기는 어때요? 바람 조절이 위아래로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 프로펠러가. 그래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하강이 가능하다는 거. 수직 하강이 가능하다는 거. 그 대신 비행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비행기하고 헬기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비행기는 일단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를 따지면 헬기는 바퀴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있으니까 어때요? 착륙하고 이륙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쭉 추진력을 이용해서 이륙을 하고, 착륙할 때는 쭉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수직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 쑥 해서 바퀴로 이용해서 이렇게 쑥 내려가는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 하강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 차이점밖에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헬기도 바퀴가 있다는 거. 왜냐면 무거운 헬기들도 이제는 많으니까 헬기에도 바퀴가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이제는 바퀴 이야기를 할 때 비행기에는 헬기가 있고 비행기에는 바퀴가 있고 헬기에는 바퀴가 없다라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설명이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우리는 일단은 삼각형 모양으로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삼각 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선생님과 함께 따라서 삼각 기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색깔 필요 없어요. 구분 아무 색깔이나 그냥 연결봉만, 이게 3cm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더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더 긴 연결봉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일단 삼각형을 선생님은 4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뭐 더 큰 비행기를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삼각형, 삼각기둥 뭐 5개, 6개, 제일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일단은 선생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드를 내서 설명이 너무 길어갖고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자, 삼각형을 벌써 2개를 만들었고, 3개 만들었네 벌써. 금방 만드네요. 네, 꽂고 끝까지 꽂고 3개 끝. 그러면은 삼각형 4개가 됐으니까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에요. 3cm가 3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삼각기둥도 똑같이, 이거는 6cm 연결봉인데 여러분들은 또 긴 게 있으면 긴 거를 또 활용해도 돼요. 자, 오늘 만드는 거는 창의적인 거니까 선생님이 정답을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있는 남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팁. 여러분들은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들을 합체를 하려면은 어차피 계속 연결봉이 필요하겠죠. 아까 만들었던 삼각형을 합체를 하려면 연결봉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연결봉들을 딱 연결을 해줘서 일단은 모형이 나오게 됐어요. 긴 모형이 나왔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비행기 보면은 앞쪽이 돌고래 얼굴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유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산발을 이용해서 여기 삼각형, 아까 삼각기둥 만들었던 데에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 끼워주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행기 앞부분 모양이 나오긴 해요. 자, 이렇게 앞부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날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7cm예요. 자, 7cm로 여기에서는 이제 연결봉은 3개, 연결발은 2개. 합체를 서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합체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자, 합체할 때는 내가 합체하는 곳 위치 그대로 정확하게 규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잠깐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SOS를 청하는 분이 계셔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날개 모양을, 우리는 항상 규칙과 패턴이 같아야 돼요. 날개 모양도 이쪽 방향에 끼워 줬으니까 반대편도 아까 끼웠던 곳과 같은 곳에 이렇게 똑같은 곳에 위치한 곳에다 끼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날개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날렵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날렵하게 해도 돼요. 짠, 날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비행기가 끝이냐? 이렇게만 하면 너무 아쉽지요? 아쉬우니까 여기를 뒤에도 우리가 한번 꾸며줘 볼 건데, 자유롭게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날개를 한번 꾸며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까 5cm 하나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자, 양쪽에다가 그냥 5cm 연결봉을 하나 끼우고 3cm 연결봉을 약간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뒤에 모양이, 자, 꾸며지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양하게 아까 우리
6cm 연결봉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6cm 연결봉을 하나 끼우고 다음 칸에 또 하나 끼우고 다음 칸에 또 하나 끼워서 아까 삼각형이었죠. 자 그대로 유선형이 아닌 이번에는 삼각뿔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뿔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은 앞과 뒤가 또 다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만들었던 또 이 날개를 이렇게 달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달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비행기 모양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행기이기 때문에 날개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바퀴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아까 2cm 혹은 1.5cm 3cm를 자른 거예요. 지금 선생님 거는 3cm를 잘라서 1.5cm인데 요렇게 물음표고리만 걸면은 바퀴 하나가 완성이 되죠. 이거를 찰칵 찰칵 하면은 바퀴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바퀴는 어떻게 되죠? 접혀지죠. 이렇게 접히는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물음표고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날 때, 안 날 때, 날 때, 안 날 때. 자, 그러면은 이 모양과 같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아까 6발 여기 위에는 자른 거예요. 6발 위에를 자르고 양쪽 팔에다가 연결봉을 끼워 준 다음에 이 연결봉 끼운 곳에다가 바퀴를 넣어 주겠습니다. 바퀴를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연결봉을 끼워주고, 연결봉을 끼워준 다음에 물음표고리로 딱 끼워주면은 아까 미리 만들어 놨던 것과 같이 똑같은 모양이 나왔죠. 자 바퀴를 또 뒤쪽에다가 찰칵 찰칵, 흔들리네. 찰칵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창의적인 미니 비행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쭉 활주로를 멋지게 달리다가 바퀴가 접히면서, 원래는 접히는 건 이만큼 올라갔을 때 접히는 거예요. 쭉 하늘 위로 높게 날아가는 비행기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선생님처럼 다른 작품들도 만들어 보는 걸 꼭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도 안녕.